배터리가 다 닳았는데 그래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좀 늦게 촬영을 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발표를 했죠. 발표를 하고 보니까 어떤 작품은 배경이 하나 두 개면 끝난 것도 있고요. 일단은 뭐 그거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 너무 이제 사람 위주로 얼굴만 대빵 크게 들어가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애니메이션인지 웹툰인지, 웹툰도 요즘은 얼굴만 이렇게 크게 들어가면 사람들이 안 보죠. 시각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에 맞춰서 웹툰도 움직여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좀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한 게 여러분들이 좀 변화에 좀 적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어요. 네. 좀 급한 또 연락이 와가지고요. 일단은 지금 그 여러분들이 이제 졸작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배경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제 3D도 그렇고 2D도 그렇고 애니메이션은 배경이 거의 뭐 약간 뭐 사운드와 같은 거예요. 배경이 전체 분위기를 좌지우지하죠. 그 안에서 동화가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배경이라는 부분이 사람이 없을 때는 굉장히 선명하게 나오긴 하겠지만 사람과 같이 일 때는 약간 뭐 흐려지겠죠. 뒤로 물러서 주는데 전체 분위기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뭐 사실은 뭐 그 뭐 하나 중요한 건 없겠죠, 그죠? 동화도 이야기가 또 자기가 마음에 들어야지 또 될 테니까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배경 수업하면서 계속 이제 여러분들의 작품 위주로 지금 준비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또 발표도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계시는 생각을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전개하더라도 그 자료가 존재해야지만 여러분들이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편하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림을 많이 그렸고 많이 그렸다기보다는 많은 관찰을 해왔고 어, 그 대상물의 관찰과 그다음에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렸다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려졌던 것들은 주로 캐릭터 위주로 좀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스토리도 거의 그냥 웹툰도 요즘 그렇게 안 하는 이게 얼굴만 대빵 크게 해서 이야기만 하는 것들을 사실 요즘에 사용도 안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가 보호하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간에 대한 것들이 그리기 어렵고 상상할 수 어렵고 그다음에 인물이들을 좀 작게 하게 되면 신체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그리기 어렵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준비할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여러분들이 뭐 인물 그리는 거든 그다음에 그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아마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시간 투자나 노력을 안 한 거죠. 그렇다고 뭐 갑작스럽게 해야 되냐? 준비는 계속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동화 같은 경우도 조화로운 선택책을 있잖아요. 걷는 거, 뛰는 거, 뭐 돌리는 거 이런 것들을 제껴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뭐 그런 걸 들어갈 데가 없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회사에 취업하고 싶다라고 하면 졸업 작품 안에 그 움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동작이 있어야 돼요. 그걸 평가하는 거죠. 딴 걸로 어떻게 평가를 해요? 여러분들이 졸작을 하는 이유가 사실 그런 거거든요. 졸작 안에서의 움직임은 뭐냐면 화면 연출, 그렇죠? 화면 연출 능력. 그것도 여러분들이 감독되는 건 아니에요. 화면 연출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동화의 컷을 연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뭐 걷는 거, 뛰는 거 당연히 필요하는 거죠. 고개 돌리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밑에서 위로 이렇게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시각에 따른 그 동화를 그리는 방법들이 다 있잖아요.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화면에 다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안에.
여러분 졸업 작품 안에. 그리고 배경에 대한 능력, 그렇죠? 배경을 어떻게 그리냐,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런 거의 능력도 사실은 졸업 작품 안에 들어가는 거죠. 제가 이제 게임 얘기를 했어요. 게임 기본 서 있고 모델링 되고 뭐 이런 것들 얘기했잖아요.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졸작을 갖고 취업하려면 그게 당연히 있어야죠. 기본 베이스죠. 근데 그런 게 지금 화면에서는 없죠. 투시 다 틀리고, 예. 배경, 예, 거의 없고, 어, 동작도 없죠. 얼굴만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야기, 예. 그뭐 취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포트폴리오 좀 봐주세요라고 해서 그 업체가 업체분이 그 포트를 봐서 얘는 어디서 쓸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마 그 고민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웹툰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요거는 지금 제가 그 만화매직 콘텐츠라고 그 페이지를 갖고 있죠. 예, 페이스북 안에 페이지를 갖고 있어요. 그것이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됐고요. 그것들이 지금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 보면서 괜찮은 것들이 올라오면은 제가 계속 링크를 하고 있어요. 물론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안 보시는 분들은 안 보시겠지만 어쨌든 거기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최영훈이라는 분이 2주 동안 그린 그림입니다라는 걸 보고 제가 좀 올려놨어요. 뭐 잘 그리고 못 그리고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2주 동안 그렸대요. 2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걸 그린다고 해봐요. 이거 뭐 하루에 그릴 수도 있고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이 사람이 뭐 이것만 했겠냐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걸 하면서 또 했겠죠. 예, 2주 동안 그린 그림이래요. 음. 어쨌든 이 친구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디 현장에서 일을 하는 친구는 아니고 현장에서 취업하기 위해서 나름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포트폴리오죠. 예.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별도로 준비할 수는 없죠. 예. 그 졸작을 하면서 그 졸작에 나오는 것들이 사실 포트폴리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들을 계속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교수님 포트폴리오는 필요 없나요? 아니요. 지금 DPS 작업과의 관계들에 대해서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자, DPS는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 회사들은 늘어날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지금 애니메이션 시장이 약간의 전환기를 갖고 있어요. 기존의 포맷은 동일해요. 뭐 일본하고 작업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존에 있던 애니메이션 회사들은 지금 3D는 이런 건 다 지금 거의 무너져 가고 있거든요. 3D 무너져 가고 2D 쪽이 정리가 되는데 2D 쪽도 웹툰하고 연계해서 가요. 그래서 웹툰에서 만들어진 거를 다시 재가공하는 것들이죠. 여기서의 문제는 그거죠. 웹툰이라고 하는 거를 제공하는 입장도 있고, 그 다음에 좀 DPS처럼 출판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 무한한 콘텐츠들을 영상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근데 두 과정은 되게 유사해요. 대래 웹툰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조금 더 이펙트 효과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에펙에서의 효과들, 프리미어에서의 어떤 컷에 대한 움직임, 변화, 속도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웹툰에서 그 무빙툰을 보는 사람들은 대개 웹툰을 봤던 사람들이 1차적으로 봅니다. 근데 웹툰을 봤던 내용하고 화면이 거의 같다면 사람들이 뭐하러 봐요? 네. 그 다음 다 안 보죠. 다른 걸 원하는 거죠. 다른 시각과 다른 연출. 예, 그거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의 요번에 이제 그 장윤동 교수님이 이렇게 진행이 됐던 프로젝트 같은 거 제가 이제 거기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자기가 선택을 하고서 선택을 할 때 일단 봤겠죠. 그죠? 어떤 이야기인가. 그래서 어떤 게 자기가 좋을까. 봤겠죠. 그럼 그거를 사실은 거기를 맞춰서 진행을 하는데 좀 조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들은 아마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냥 말 그대로 까딱까딱이 아니죠, 사실은. 그리고 말풍선이 과연 필요할 거냐 아니냐, 그다음 반평선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런 부분들 동일하게 동일한 걸 그대로 옮겼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그거를 제가 그 파일을 제가 안 받아서 뭐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뭐 이렇게 레이어가 분류되어 있는 PSD 파일이다라고 얘기도 일부 들었고 뭐 그 디테일한 건 제가 좀 받아봐야겠어요. 그래서 고민을 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DPS에 대한 부분들이 좀 거의 이제 조정 단계가 들어가고 있어요. 조정 단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팅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한 회사다 그러면 오더를 받고서 이거를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만드느냐라는 걸 지금 세팅을 하는데 지금 거의 뭐 한 달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 그 학생들이 순발력이 굉장히 많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거에 대한 그 효과에 대한 것들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걸 하게 되면서 어쨌든 좀 꾀가 생기고 요령이 생기는 거죠. 요령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걸 또 해결하고 하면서 사실은 기술이 생기는 거예요. 기술이 생기고 에펙을 막연히 했다든가 프리미어를 막연히 했다는 개념에서 일단은 지금 그 출판을 영상화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개념을 분명히 아마 작업하신 분들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근데 지금 재수형 들어간 사람, 대주형 들어가신 분들은 좀 더 현실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을 하셨을 거고요. 어쨌든 그런 과정이 되게 필요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졸업 작품을 하시는 분들을 갖고 얘기를 했던 건 뭐냐면 그분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먹고 점심 먹고 밥은 먹어야겠죠. 잠도 자고 그 남은 시간에 온리 그냥 그것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애니메이션 쪽은 졸업 작품 하는 거하고 저의 배경도 사실은 여러분들 작품에 맞는 배경을 소스를 구해 주세요. 소스로 해서 올리시고 그걸 좀 해주세요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장윤동 교수님이나 조아라 교수님은 어쨌든 이게 플래시 쪽 그러니까 그 애니메이션을 하게 되면 일단은 애니메이션 프로그램하고 되게 가까워요. 비슷해요. 그래서 금방 적응할 수가 있어요. 룰만 좀 익히면. 그리고 조아라 교수님은 기본적으로 애니메이터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거, 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지도를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뭐 그거는 최소한 그거는 해야죠. 예, 그것도 안 하고 과제를 하신다고 했는데 일단 그것도 제가 한번 다른 과목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걸 검토해야 될 것 시점이 좀 온 것 같아요. 그 남은 시간에는 다 자기 작업만 해야 돼요.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친구 관계 글쎄요 되게 좋죠. 예, 뭐 대학생활 즐기시려면 대학생활 즐기신다면 지금 현재 시대에서는 대학생활 즐긴다 행위한다라는 건 졸업하고 백수할 거예요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뭐 알바는 이렇게 생계형 알바도 있고요. 그죠? 예. 그 알바를 하는 거는 상당히 더더욱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남은 시간을 내가 알바를 하니까 남들은 그림을 그릴 거고 그 시간에 나는 알바를 하면 그들이 잘 때 놀 때는 나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 이런 거죠. 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들이 2시간, 4시간을 그렸었는데 그들은 잘 그려. 예를 들어서요. 딴 친구가 잘 그리면은 그 친구가 2시간에 하면 나는 그 친구도 못하니까 4시간, 6시간, 8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저딴 여지껏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남들이 2시간 만에 잘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친구보다 떨어져. 그럼 나는 4시간, 6시간, 8시간을 더 해서 그 친구하고 맞짱을 뜨는 거죠. 그렇게 안 하고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수평이 아니라 서서히 어느 시점에서 만나죠.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치고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랑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하면 좀 자존심 같긴 하지만 이해하세요. 똑같이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똑같이 내가 그 친구랑 밥 먹고 놀고 해. 그러면 그 친구랑 똑같아요. 예. 절대 그 친구보다 앞설 수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있는 우리 과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러면 과를 떠나서 딴데 우리 강동대보다 훨씬 나은 대학을 간 친구들하고 어쨌든 그 친구들하고 영원히 내가 쳐줄 수는 없잖아요. 노력하고 해서 그들하고 같아지면서 다시 앞질러 가야 돼요. 그러면 무수히 노력을 해야겠죠. 시간을 내셔야 돼요. 시간이 곧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밥도 혼자 먹어요. 밥 시간에 칼처럼 밥 먹지 말고 밥도 혼자 먹고 밥 먹는 시간에 혼자 생각해요. 뭐 할지, 밥 먹고 내가 뭐 할지. 잠은 그 대신 주무십시오. 오락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자기를 뼈를 갈아 먹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망가뜨리는 거라서 오락하지 마시고 취미생활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취미생활은 솔직히 말하면 팔자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좀 노력을 해주시고, 교수자도 노력해야겠죠. 여러분만 노력하겠습니까? 예. 네,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쫙쫙 받아 먹어야지 좀 신나서 쭉쭉 갈 텐데, 스트레스는 많습니다. 자, 지금 이제 회화 작품도 우리가 배울 게 되게 많아요. 회화 작품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 이렇게 라인 따서 막 그리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울 수 있어요. 근데 회화 작품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뭐냐면 빛의 관계예요. 밝고 어둠의 관계들. 그다음에 색의 관계들. 색이 굉장히 다양하죠. 동일한 컬러 쓰진 않아요. 특히 이제 요 그림 같은 경우도 그런데요. 또 다른 것들 보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제 이게 바다 같진 않아요. 좀 녹색이 좀 많고 한데 어쨌든 요 하늘 구름 낀 모습하고 여기 바위나 이런 것들이 그 붓터치로 그냥 들어간 거예요. 갈매기 제대로 그렸겠습니까? 전 그냥 터치로 막 이렇게 탁탁탁 넣은 거죠. 이것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 그 부분들이 지금 이제 다른 작품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저보다 뭐 여러분들이 보는 뭐 페이지가 더 좋은 게 많이 있죠. 있는데 일단은 이제 만화뮤직 콘텐츠라는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되는 게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괜찮은 것들 계속 거기다 공유를 하거든요. 굉장히 이제는 되게 많아졌을 거예요. 많아졌을 건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 이게 빛의 관계예요. 빛의 관계고 풀 같은 경우도 그냥 느낌으로만 계속 그린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느낌. 근데 사실 배경을 이렇게 그리거나 좀 디테일하게 그리나 그러면 편하게 하시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뭐냐면 이 빛의 관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게 100%가 돼야 되고 이게 확대죠. 예.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보시는 게 뭐냐면 지금 이게 아마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거라서 해상도가 좀 떨어진 거는 같아요. 떨어진 것 같은데 일단은 해상도가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빛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디테일하게 뭐 이렇게 끌짝끌짝 거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터치 위주로 툭툭툭 들어가면서 하는데 이게 그 구도는 명확하게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클립이라든가 포토샵에서 작업을 할 때 라인을 일단은 외곽 라인을 싹 잡고 거기다가 터치를 그림을 페인팅을 하잖아요. 그런 식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16대 9죠, 그죠? 옆으로 보는 거고 이분들은 뭐 자유롭게 하겠죠. 그러니까 16대 9로 계산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것도 다 옆으로 찍어야 돼요. 세로로 찍으면 안 되죠. 그 영상할 때도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옆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그 애니메이션 작품이나 그런 걸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웹툰은 이제 단절하십시오. 왜냐면 웹툰을 보게 되면은 웹툰에서도 되게 다양성이 있죠. 근데 그 다양성인데 여러분들이 그 요즘 웹툰도 작가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스토리 작가 하고 그다음에 레이아웃 작가가 다 하고 또 그림 작가 있고 되게 세분화되잖아요. 세분화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포지션을 갈 거냐라는 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도 이것도 다 빛의 관계, 그렇죠? 전반적으로 다 빛의 관계들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터치 보시면 그냥 보셔도 이렇게 터치 막 하는 거죠. 여기 흰색으로 막 하고 이렇게 좀 근데 굉장히 많이 붓질이 가요. 붓질이 가고 이 안에서 색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장에서 찍어 나오는 거 아니고는 사실은 색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반사가 돼서 비춰지면서 색들이 좀 확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색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표현할 때 색을 단순하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되게 이제 수채할 때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수채화는 조금만 물만 다르게 해도 색들이 다 다르게 보여지잖아요. 그다음에 색을 섞을 때 어떤 색을 좀 섞나에 따라서 완전히 좀 개념이 달라지는데 한번 이렇게 물감을 섞어서 그릴 때 최소 5번 이상을 찍으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좀 더 자기가 좀 이렇게 색을 풍부하고 싶다 그러면 한 3개 정도. 하나, 둘, 셋 하고 색깔 하고 하나, 둘, 셋. 제가 옛날에 그 삼수할 때였네요. 삼수할 때 그 원칙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재수할 때까지는 그런 것에 대해 별 생각을 못 했는데 삼수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초등학생 그림을 보면서 그런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했어요. 그거를 한 달 동안 진짜
한 달 동안이라는 게 매일 하루에 뭐 8시간 이상을 그렸으니까요. 한 달 동안 그걸 철저하게 시켰어요. 철저하게. 하나, 둘, 셋 하고 네 번 찍으면 아우, 그러고 대놓고 다시 또 하고 붓 빨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그렇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나도 모르게 색폭이 되게 넓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거는 이제 관념적으로 집중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얘기되는 건 비세관계들이에요. 네, 비세관계. 그렇죠. 뭐 이런 거 비세관계 내기 되게 저거죠. 뭐눈 와서 쌓인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제 푸른색, 약간 보라색이 나오는 거 있죠. 울트라 그린하고 울트라 마린하고 보라색 약간 섞인 듯한 울트라 마린 약간 좀 그런 색이에요. 그게 이제 그 약간의 무채색 개념으로 컬러가 나오는데 그렇게 그리기가 되게 좋죠. 근데 그 위에 이제 흰색들이 얹어지는 거죠. 예. 그 사실 이제 흰색도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그냥 화이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티타늄 화이트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티타늄 화이트가 제일 밝죠. 티타늄 화이트는 그 티타늄이라는 그 뭐 금속성의 걸로 가지고 만드는 화이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 이제 작품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뭐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툭툭 빠르게.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스케치는 당연히 좀 시간이 걸렸을 테고 나머지 얹는 것들은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컬러감이나 이런 것들도 아마 지금 보여지는 곳에서 맞춰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대상물을 그릴 때 우리 인체를 그리거나 그릴 때도 왜 박스 놓고 그리잖아요. 박스에서 그리잖아요. 그게 투시의 기본이죠. 박스가 투시의 기본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포토샵에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자기가 그 필요한 대상물들을 사진을 찍어서 포토샵에서 좀 정리를 좀 하자 이제 그랬잖아요. 정리해서 그걸 갖고 우리가 좀 그리자라고 했을 때 그림을 잘 그리든 못 그리는 그런 차이는 거의 없어지는 것 같아요. 단지 뭐냐면 이걸 누가 더 빨리 그리냐, 천천히 그리냐, 뭐 이런 부분이죠. 대충 그리느냐, 열심히 그리느냐 차이인데 저번에 그 제가 이제 여러분들 거 그 배경한 거 평가를 한 적이 있었죠. 그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려진 거 성의 있게 사진을 보고 그린 거는 다 잘 그렸어요. 거기에서의 수준 차이는 없어요. 그 잘 그리고 못 그리를 떠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일단은 그러면 자기가 그게 잘 그리게 보인다라고 하면 그렇게 그리셔야 돼요. 예. 근데 아마 색에서는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색은 아마 지금 잘 그리고 못 그리고를 떠나서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색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이런 사이트, 특히 이제 색 같은 경우는 그 회화 작품에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좀 이렇게 격이 떨어지게 보이니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유념하셔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냥 그쵸. 밝고 어두운 관계들, 그다음에 그림자, 그쵸. 밝고 어두운 그림자. 그림자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효과적이고 밝은 거와 그림자를 되게 효과적으로 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어둠이 그렇게 어둡지 않은데 좀 어둡게 보여지는 거죠. 실제로 어둠이 그렇게 어두운 건 아니에요. 단지 뭐냐면 이 그림자의 관계들과 빛.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에 이 정도라면 뭐 되게 이제 짜증 나겠죠. 예, 덥고 짜증 날 텐데 되게 이제 이런 식의 느낌은 이제 봄의 칼라, 봄 약간 여름 전쯤에 그럴 때 되게 이제 생명들이 이렇게 막 이제 그러니까 솟아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요런 데서 햇빛에 있으면 어쨌든 따뜻하기도 하고 너무 따뜻하면 요 그늘로 가면 또 아주 시원하고 춥고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그 정도의 시기들이 그림에서 아주 이제 잔재미가 많죠.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만약 그린다면 여기 앞에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그리셔야 돼요. 라인을 정확하게 그리고 위에 얹는 컬러들을 조금 편안하게 얹는 거죠. 툭툭툭툭 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인을 감추든 드러내든 그건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라인이 없이 이걸 그리더라면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보통 그려지는 뭐 만화에서 그려지는 그런 룰을 여러분들이 굳이 따라갈 이유는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걸 보면서 자기화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풍경이나 숲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자기화 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저도 이제 숲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오랫동안 쳐다보고 어떻게 그릴 건가를 고민하거든요. 눈도 주고 씻어보기도 하고 저걸 덩어리를 그려야 되나 어떻게 뭐 덩어리 그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어떤 식으로 그릴 건가를 계속 고민 많이 하거든요. 예. 그 여러분들도 이렇게 멍 때리는 것이 아니라 남는 멍 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상물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저거를 그릴까 머릿속에서 가상으로 그려야 되는 거예요. 가상으로 그리는 것과 실제로 바로 그리는 것의 차이는 있습니다. 가상을 몇 번 그리고 그 다음에 컴퓨터상에서 그리고 아니면 연필로 스케치 볼펜으로 연필은 뭐 연필보다는 볼펜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게 훨씬 더 좀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 연필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연필을 안 써가지고 잘 오랫동안 안 써봐서 연필이 아주 그 이렇게 착색이 되면서 밝은 것들 있잖아요. 그걸 저번 학기도 그래 내가 연필 갖고 많이 했었잖아요.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아주 얇게 힘 빼면서 그리면서 아주 어두운 것이 나오지 않게 아주 전체적으로 밝은 듯한 느낌으로 표현이 되든가 아니면 진짜 액면가로 그냥 볼펜은 밝고듬이 한 게 아니라 터치 방향이나 여러 번 겹치거나 이런 걸로 어두웠게 나타나잖아요. 그런 포맷으로 가지 않는 한 예, 예,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못하면 빛의 관계예요. 예, 그렇죠. 인물 같은 경우도 빛의 관계가 훨씬 더 시각적으로 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 동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죠. 예. 그러니까 동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동화를 그릴 때 어떻게 되냐? 이게 당연히 화면에 이렇게 딱 보이다가 여기서 골목 여기서 사람이 이렇게 나온다든가 옆으로 이렇게 쫙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의 배경은 아무래도 블러 효과가 되겠죠. 자 이제 그런 고민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생각하는 거 화면에서의 캐릭터가 좀 드러나죠. 애니메이션에서는. 근데 배경을 애초부터 뿌옇게 그리는 것이 아니에요. 배경은 배경대로 그냥 깔끔하게 딱 그려요. 그려놓고 영상 편집할 때 공간을 주기 위해서 블러 처리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초에 그 그림이 뿌옇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애초에는 다 선명하고 카색도 있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런 거에서 캐릭터가 들어오니까 캐릭터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뒤를 약간 공간감을 주는 거예요. 둘 다 세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안 하고 관객의 입장이 아니에요. 관객 입장이 아니라 제작자의 입장이 제작의 입장이 돼야 돼요. 자, 이것도 뭐냐면 지금 색은 되게 다양하게 많이 쓴 것 같아요. 색이 되게 많이 사용이 됐고 그다음에 색폭도 굉장히 넓죠. 뭐 당연히 뭐 그거에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보라색 좀 색들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눈을 지그시 보면 어때요? 눈 지그시도 한번 보세요. 이 빛의 관계가 굉장히 좋죠. 네. 굉장히 화창한 날에 짠 하고 오는 듯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공간이 사람을 들어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게 보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어떤 자연물을 보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죠. 그래서 그 느낌을 알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 되게 따뜻하고 햇빛이 쫙 내리쬐는, 약간 뭐, 가을 같기도 하고, 그죠? 단풍이 드는 듯한 느낌도 들기도 하고, 뭐, 시기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되게, 뭐 기분 좋은 날, 기분 좋은 낮, 뭐 이런 느낌으로 드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식의 생각을 좀 하게끔 하시면 되게 좋죠.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개념보다는 공간에 대한 개념에서 빛은 되게 중요해요. 또 확장할 수 있고 거리감도 더 낼 수 있고요. 이건 좀 수차 같기도 한데 뭐 유화로 했다고 하니.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이런 작품들 여러분들이 이제 그 회화에서도 아마 고전적인 어떤 그림들을 아마 많이 참고를 하시면 여러분들 작업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전형적인 이제 중세 때 어떤 패턴이죠. 그러니까 밝음의 관계들, 그다음에 어두운 것들 뒤로 가면서 배경은 어떻게 돼요? 또 밝아지고요. 그렇죠? 예. 여기도 빛의 관계들입니다. 그렇죠? 나무의 빛의 관계들. 이 점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그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전체를 깔고 이거 안에 나무들 라인이 돼 있으면 그 부분들은 그냥 밝은 거로 깔고 그다음에 나뭇잎이 제일 나중에 갈 테고 나뭇잎 가고 그다음에 여기 밝은 부분들을 좀 더 밝게끔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디테일 페인팅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전체를 하나 컬러로 다 덮어놔야 돼요. 아니면 지금 이것처럼 위가 빙설이다 그러면 거기 그냥 색을 다르게 하고 밑에는 그냥 파랗게 하고 스케치 해놓고 다 전체를 다 덮어버리고 진행을 해야 돼요. 지금 배경을 여러분들이 라인만 따지만 이제 색을 다 접을 땐 전체를 덮고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라인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라인이 다 있는데 이제 자연물은 구조만 맞으면 돼요. 구조만 맞으면 되고 그다음에 생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생략을 하면 이상해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거 강의 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